처음부터 우리가 회사를 만들면서 꿈꾸던 세상이 이게였다. AGI for work.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공간에서의 어떤 AGI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 라고 저희들은 이제 선언하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뭐 세상을 아시겠지만 뭐 AGI가 괜히 많이 막 싸우고 있고, 이안 라쿤 같은 분은 뭔 소리야. 그거 택도 아니지.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많은 분은 믿고 있고, 샘 알트만 경우도 믿고 있죠. AGI의 어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둘 다 맞는 거예요. 이건도 막 누가 생각하는 AGI가 안 되겠지. 그럼 누가 생각하는 AGI는 되겠지. 여기서 AGI는 뭐냐면 이거 제가 이야기하는 거기도 하고 샘 알트만이나 LLM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AGI의 판단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무직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을 할 때 같이 한다고 가정해봐요. 같이 하면 옆에 있는 동료 있잖아요. 그럼 아휴 저 일을 너무 못하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막 너무 잘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기에서 평균 정도 되는 사람이 하는 일,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걸 우리 AGI로 부르자. 이게 LLM을 하는 우리 샘 알트만 형님과 우리의 어떤 그 합의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회사에서 뭐 이걸 투자를 결정을 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작은 의사결정들도 해요.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들을 도와준다면 이건 AGI로 부를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는 것처럼 막 큰 회사, 큰 의사결정, 우리 여기 업체에 투자할 거야, 뭐 내가 이 사업을 할 거야, 이것뿐만 아니라 매번 작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갖게 될 거냐면 이 AGI 디바이스를 갖게 될 거라고 생각돼요. 약간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며칠 전에 그 MS 빌드에서 이런 거 비슷한 걸 발표해가지고 약간 제가 성킴이 따라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아닌데, 이게 제가 먼저 그린 거예요. 뭐냐면 AI PC 또는 AGI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큰 결정만 하는 게 작은 결정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여러분들 뭘로 해요? PC로 하잖아요. 뭐 디바이스로 뭐 작업을 하잖아요. 그 안에 들어올 거고요. 그게 어떻게 구성되냐면 결국은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 같은 게 있겠죠. 그 위에 AI 칩 같은 게 아마 새로 재편이 될 거예요. 요즘 그 엔비디아의 대형마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룹이라든지 이런 인퍼런스를 굉장히 빠르게 해주는 특정 영역에서 그 칩들이 아마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칩들이 아마 들어가겠죠. 그 위에 지금은 그냥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어요. 그 어플리케이션 밑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그냥 DB 같은 게 들어있어요. 인텔리전트 레이어라는 게 깔릴 거예요. 그 여러분들 컴퓨터 위에. 그 위에 약간 도메인 스페시픽 또는 전문가 인텔리전트 레이어 깔리고 그 위에 막 어플리케이션들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막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일을 해요. 그러면 옆에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절대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는 친구가 같이 그 모니터를 보고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이핑 하다가 야 갑자기 이게 슬라이드를 만들다가 이 그림 이거 어때? 이렇게 하면은 얘가 야 좀 비켜봐라, 키보드 손을 떼봐 좀, 이러면은 또 얘가 막 그림을 그릴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일하는 시대가 올 것 같다가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시스템입니다. 좀 두렵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워낙 빨리 바뀌고 이걸 플레이하는 뭐 AI 칩도 있고 LLM 형님도 있고 막 어플리케이션도 있어서 막 움직이는 파티가 있으니까 제가 예언을 하긴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그림 그려져 있는 어떤 레이어에 가서 일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할 일이 많으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두려움은 여러분들이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오픈 AI 형님이 나타나서 이거 다 먹으면 어떡할까? 이게 사실 두려움이고, 많은 분들이 우리가 투자를 나갔을 때 우리한테 질문한 거이기도 했어요. 형님이 다 먹어버리는데 너 뭐 먹을 거냐? 저는 절대로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또 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의 생각, 그런 걸로 좀 뭉쳤을 때는 굉장히 대량 학살도 일어나고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저는 이런 세상이 좋아요. 굉장히 다양성을 추구하는 세상이 좋아요. 그래서 누가 오픈해가 저걸 다 먹어가지고 모든 LLM이 하나의 이거는 이제 DB나 OS랑 다르단 말이에요. OS는 그냥 기본적인 걸 기억하고 그걸 꺼내오는 거지, 그게 자기 생각을 더하는 놈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건 인텔리전트 레이어를 우리가 소유하는 순간 이건 자기 생각을 더해요. 내가 글을 쓸 때, 내가 그림을 그릴 때, 내가 뭔가 상담할 때 자기 생각을 더해서 붙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픈 AI가 만들건 뭐 솔라가 만들건 하나의 회사가 다 만들어서 그걸로 통합된다?
끔찍한 세상이 됩니다. 우리도 직장에서 그렇잖아요. 똑같은 생각만 가진 사람이 있으면은 재미없죠. 그래서 반드시 멀티 LLM 시대가 올 거예요. 우리 업스테이지는 이런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베이스를 깔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아까 중요했던 문서에서 어떤 정보를 읽어오는 건데 우리가 스트럭처드 덱 읽어오는 레이아웃 어널리시스를 정말 세계 최고로 지금 만들고 있고, 이렇게 읽어온 정보를 의미 있게 기반의 검색을 해야 되거든요. 무마한 정보 중에 내가 필요한 정보를 가져오는데 그걸 하기 위한 임베딩이라는 기술을 정말 잘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솔라 LLM도 굉장히 작은 사이즈에 우리는 왕이 되겠다. 큰 형님들은 이제 큰 형님들이 하시는데 우리는 13B 이하의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특수한 칩에 들어갈 수 있는 사양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최고의 왕이 되겠다라고 끊임없이 이 세 가지 영역을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업스테이지 LLM 팀에서 AI 리서치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있는 김현우라고 하고요. 오늘 캠프콘 주제로는 이제 AI 개발자의 역할과 그리고 핵심 역량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를 조금 제가 기획하게 된 계기는 사실 취준생 시기가 저는 그렇게 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취준생 때는 이제 취업을 그런 준비를 하면서 다양한 AI 기술 시장 속에서 어떤 기술을 이제 포커싱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막 주니어가 돼서는 이제 사실 지금 되게 험난한 시기인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AI 개발자의 역할이나 업무, 그리고 현재 제가 AI 생태계 변화 속에서 어떤 식으로 커리어 개발을 위해 역량을 쌓고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했던 프로젝트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처음으로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해당 프로젝트는 이제 브랜디라는 이제 온라인 여성 쇼핑몰에서 추천 시스템을 적용을 하는 일이었고, 실제 한 두세 달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브랜디에서는 이제 추천 시스템 기술이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전체적인 매출을 올리려고 하고, 이제 업스테이지 측에서는 추천 시스템 기술을 거기에 적용을 해서 브랜드의 매출을 올리는 것을 도와주려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개발자 입장에서는 좋았던 점이 문제와 데이터 측면은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추천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브랜디라는 회사의 전체 매출을 올려야 한다 라는 것이 이제 정의된 문제였고, 이제 저희는 AI 기술, 특히 추천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저희는 어떤 이제 AI 도구를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실제 브랜드 측에서 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이라든지 혹은 인사이트들을 뭐 고객의 나이에 기반하여 패턴이 있는지 혹은 카테고리별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추천을 받았는데 구매를 안 하고 이탈한 고객들이 왜 이탈했는지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가지고 인사이트에 어울리는 모델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실제 적용을 해보고, 이 과정에서 실제 추천 시스템을 적용해서 매출을 올렸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추천 시스템이 적용된 사람이 실제 구매까지 이어졌는지를 지표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사이클을 반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그래가지고 제가 느끼기엔 어떤 문제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AI를 이용해가지고 해결을 하는 사람이 AI 개발자의 그런 주된 역할인 것 같아요. 최근 이제 AI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챗 GPT라고 하는 LLM 기술이 등장했고, 이제 기존 태스크들 같은 경우는 태스크마다 모델이 다 필요했어요. 텍스트 생성 같은 경우는 텍스트 생성 모델이 필요했고, 요약 같은 경우는 요약 모델이 필요했고, 정보 추출 같은 경우 QA, 챗봇 다 각각에 대한 모델이 필요했고, 각각에 대한 연구를 하는 이제 전문가들이 다 있었는데, 챗GPT가 등장하니까 이 친구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혼자. 거의 만능이죠. 이 친구가 이제 자연어 처리만 잘하냐? 아니죠. 이제 소라라는 이제 오픈 AI에서 이제 영상을 이제 활용하는 AI 기술도 등장했고, GPT-4 옴니라고 해가지고 음성까지 결합한 그런 챗GPT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생태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직 개편이 있었어요. 저는 아까 말했듯이 회사에서 처음 하게 된 업무는 추천 쪽이었거든요.
이제 LLM 팀으로 조직이 개편이 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내 커리어는 보통 추천으로 쌓아왔는데 요거를 이제 커리어 전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도전은 아니거든요, 사실. 두 번째로는 나는 사실 자연어 처리를 많이 안 해본 사람이에요. 저는 대학원 때는 비전 쪽을 전공을 했었고, 근데 저는 추천 쪽 하는 게 조금 더 재밌긴 해가지고 추천 쪽 위주로 많이 프로젝트를 했었고, 현업에서도. 근데 이제 다음 스텝으로는 자연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런 변하지 않는 핵심 역량 PS는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프로블럼 솔버인 것 같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자. 빠른 이제 문제 정의부터 이제 해결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실제 아수업 사례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손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취지로 만든 그런 서비스거든요. 실제 만드는데 일주일이 안 됐는데 나온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일주일 만에 사용자는 10만 명이 넘었고요. 챗GPT가 젊은 사람들은 웹이라든지 핸드폰으로 접근해서 사용하기가 편한데 초등학생 이하의 층들이나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사실 접근을 해가지고 하는 게 많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카카오톡은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접근하기가 편하다 보니까 카카오톡하고 챗GPT를 잘 연동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개발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만에 사용자가 10만 명이 넘는 굉장한 기록 중이죠. 내가 느낀 거는 좀 변하지 않는 그런 솔버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프로블럼 솔버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일단 첫 번째로는 JD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 같아요. JD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적혀 있거든요. 실제 그 회사에서 지금 관심 있어 하는 기술이라든지 혹은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지를 사실 외부에 공개는 안 했지만 JD 자체는 공개된 경우가 많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 스택에서 부족한 점들을 이런 JD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사실 취업 준비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하나가 뭐냐, 현직자 분들은 조금 어느 정도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취준생일 때도 그랬고 사실 조금 어느 정도 정보가 단절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런 JD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가 하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미덥 참여를 조금 많이 합니다. 기업에서도 그렇고 다른 많은 커뮤니티에서 주기적으로 미덥을 열어요. 이 미덥에 가면은 좋은 점이 내가 관심 있어 하거나 하는 기술들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실제 내 회사에서 하고 있는 기술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 어떤 기술에 조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왜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술 블로그들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기술 블로그들이나 아니면은 기업에서 내는 논문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이제 그 회사에서 관심 있어 하는 혹은 지금 하고 있는 기술들을 공유를 많이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을 봐야 되고 준비하고 알아둬야 되는지를 간접적으로도 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오늘 정말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진짜 댓글도 너무 잘 남겨주시고 카메라도 켜주시고 반응도 잘 해주신 덕분인 것 같아요. 오늘 연사님들께서 해주신 강연을 좀 뽑아보자면 하드 스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협업 스킬이나 프로젝트 경험 혹은 경진대회 경험과 같은 그런 소프트 스킬이 AI 개발자로서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